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수초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닐라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부정이라도 하듯 다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체포가 되어 구금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 죄명은 바로 학살이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이곳은 마닐라 국제공항입니다. 2025년 3월 11일에 마닐라 국제공항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홍콩에서 귀국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인터폴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인데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서 고함을 쳤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막내딸인 베로니카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그 모습이 생생히 담겼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사와 보좌관들은 이것을 보고 불법 체포라고 반발했지만요. 필리핀 경찰은 이들의 면회조차도 막았습니다. 현재 필리핀 대통령실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건강은 양호하다면서 그의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에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22년까지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활동했습니다. 뒤에 후술하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IS와 같은 테러 집단들을 분쇄한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현재 필리핀의 헌법상 재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임기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는데요. 그런데 부통령 출마를 하려다가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에는 부통령 출마를 철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했죠. 대신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을 출마하게 되었고 결국 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서요. 2022년인 임기 말에도 지지율이 85% 이상을 찍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런 권력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라 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4년 11월 16일에 다바오 시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죠. 딸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정계 복귀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권력인 마르코스 대통령과 구권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는데요. 그 시기가 2017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자를 처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법적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고발했습니다. 최소 7,000명의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되는 초법적 처형이 이루어져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고발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의 대통령이었기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작정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2025년까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권력이 꽤 강력했기에 감히 체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권력인 마르코스 대통령과 구권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되기까지 이르렀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9일에 홍콩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출국 이유는 홍콩에서 열린 필리핀 디아스포라 유세에서 연설하기 위해서였지만요. 이미 올해 초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집행을 피하고자 일부러 홍콩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인 2025년 3월 11일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으로 귀국을 한 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체포되고 현지에서 구금되었죠. 이건 필리핀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 체포 사태입니다. 심지어 국내 경찰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가 주도로 체포를 하고 구금까지 한 것이니 그 의미가 매우 크죠.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체포했을까요?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취임을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는 즉시 사살을 하며 경찰에게 살인 면허까지 줄 정도였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과의 전쟁을 유지하며 필리핀 내부의 범죄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조사하길 6,200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발표했지만요. 국제형사재판소가 판단하길 최소 12,000명에서 최대 3만 명 정도가 사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의자만 사살하면 정말 좋았겠지만요. 용의자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이 살해된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필리핀의 한 중년 여성은 아들이 을 안 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끌고 가 죽였다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경찰이 행한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모습은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다바오 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바오 척살대라는 것을 운영했거든요. DDS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DDS라는 사명 조직을 만들어서 초법적으로 범죄자들을 처형시키곤 했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1
12년 동안 약 1000명 이상의 실종 사건에 DDS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랑삼아 1700명을 처형했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총을 쏴서 처형한 적이 있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전부 100%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자로 의심만 되면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냥 말이 처형이지 사실상 납치해서 암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심증만 있으면 싹 다 납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고한 시민을 납치해서 사살했을 가능성도 꽤 있죠. 거기다가 DDS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사례들을 싹 다 모아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이걸 학살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친 정국에는 미친 정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저 학살일까요? 아무튼 국제형사재판소는 2018년부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전쟁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증거가 쌓이고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에 대한 압박을 가하니까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9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죠. 물론 국제형사재판소는 탈퇴 전 범죄는 우리 관할이라며 계속 조사를 했지만요. 앞서 말했듯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직접 잡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흘러서 2023년에 조사 재개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2024년부터 신권력과 구권력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협조를 안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갈등이 커지면서 인터폴이 영장을 보내면 체포하겠다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2025년 3월 11일에 마르코스 정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게 되었죠. 동맹이 적으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으면 종신형도 가능하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감옥에 썩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요. 이미 정치적 생명도 다 끝장났고요. 심지어 딸인 세라 부통령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지자들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석방하라고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왔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몰락하여 신권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직 여전히 부통령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친 두테르테 세력이 많기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이 틈을 노리면서 필리핀에 전격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2023년에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개방하기도 했고요.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으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도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친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세력은 어느 정도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필리핀 정국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친중 국가로 만들 계획을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테르테 세력의 친중 성향을 이용해서 마르코스 정권을 흔들 수도 있죠. 필리핀만 장악하게 되면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놓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필리핀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문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나이가 79세로 상당한 고령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필리핀은 이런 불안한 정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